김준하가 또다시 하늘이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하의 시도는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김준하가 결말에서 어떤 충격적인 반전을 마주하게 되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예고편을 보면 태경이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김준하가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김준하가 하늘이를 안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김준하는 하늘이가 자기 아이인데 연두가 하늘이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른 상황이지만 연두와 하늘이가 태경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김준하가 주소를 특정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것 같은데요. 하늘이를 지워버리라고 했던 놈이 이제 와서 하늘이를 연두한테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놈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하지만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게 김준하한테 오히려 비극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김준하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준하와 연두를 경찰서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나쁜 놈은 허위신고를 한 김준하잖아요. 하지만 김준하의 악행을 증명할 증거는 연두의 주장밖에 없었고 연두한테 불리한 증거만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연두가 김준하를 떠난 이유는 김준하가 장세진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잖아요. 거기다가 김준하는 진짜를 지우라고까지 했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김준하였기 때문에 연두는 진짜를 지키기 위해서 김준하한테서 도망을 쳤던 건데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김준하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도 없고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는 증거도 없었어요. 연두가 그런 걸 녹음까지 해놓지는 않았잖아요. 김준하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과 아이를 지우라고 말했다는 것 모두 연두의 주장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준하는 자기는 한사코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말았는데요. 반면에 연두가 몰래 사라져서 하늘이를 낳았다는 증거는 산부인과 출산 기록에 확실하게 남아 있었죠. 김준하가 하늘이를 빼앗으려고 할 것이 두려워서 연두가 도망을 쳤던 건데 그건 너무나도 확실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쁜 놈은 김준하인데 김준하가 저지른 악행은 증거가 하나도 없고 그런 김준하를 피하기 위해 달아났던 연두한테는 불리한 증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준하가 자신만만하게 하늘이와 연두를 되찾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인옥이 연두를 데리고 김준하한테 갔을 때도 김준하는 상당히 당황했지만 자기 욕심을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이인옥은 하늘이를 김준하한테 보내버리면 태경이와 연두 사이를 인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연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건 이인옥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연두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하면서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는데요. 김준하는 자리를 뜨려는 이인옥 앞을 가로막고 사람을 너무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김준하는 이인옥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가만히 있었지만 자기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이인옥은 김준하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길 막지 말고 비키라고 했지만 김준하는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를 자기한테 주라고 하셔서 놀랐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나서서 자기를 도와주실 줄은 몰랐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로만 고맙다고 했지 사실 이인옥의 행동을 비꼬는 거나 다름없는 말이었죠. 되지 않는 일을 시도하는 이인옥에게 그런 말을 해서 이인옥의 속을 긁어놓으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김준하의 입장에서는 이인옥이 연두를 미워하면 할수록 연두가 쫓겨날 확률이 높아지고 자기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요.
이인옥은 김준하를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연두와 김준하 사이의 일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불쾌한 일에 태경이를 얽히게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요. 김준하는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자기가 태경이를 얽히게 한 게 아니라 그 댁 아드님이 내 여자랑 아이한테 달라붙은 거라고 했는데요. 그 말을 하는 김준하의 표정에서는 섬뜩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김준하는 이내 태경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인옥이 연두를 데리고 자기한테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인옥이 연두한테 하늘이를 자기한테 돌려주라고 다그쳤다면서 하늘이를 보내면 연두와 태경이 사이를 인정하겠다고 했다는 말까지 전부 폭로해 버렸습니다. 김준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인옥과 태경이 사이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인옥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태경이한테 이야기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늘이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라며 연두까지 꼭 되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태경이와 연두를 경찰에 신고까지 해버렸던 것 같아요. 연두와 하늘이에 대한 김준하의 집착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연두는 자꾸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만 나오는 통에 하늘이를 빼앗길까봐 노심초사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준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이의 예방접종 수첩이었는데요. 김준하는 아직 하늘이와 자기가 정말 친자 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단순히 심증만 가지고 하늘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모든 증거에 앞서 하늘이가 김준하의 딸이 아니라고 하면 김준하가 주장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헛것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늘이의 혈액형은 RH-B형이었습니다. 김준하의 아이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어요. 인구 중 15%만이 가지고 있는 RH- 형질인데 연두가 바로 그 형질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김준하는 RH- 형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애초에 연두를 임신시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김준하는 자기 심증에 너무나도 확신을 가진 나머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놓쳤던 거죠. 바로 하늘이가 자기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김준하가 주장했던 모든 증거는 수포로 돌아가고 김준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겠네요. 오히려 지금까지 태경이와 연두를 괴롭힌 것에 대해 무고죄와 스토킹 혐의까지 곁들어서 고소를 당하고 말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김준하가 참교육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